김경준의 황금 비율, 월요일에 찾아오는 구체적인 포트에 대한 비율과 또 쪽집게처럼 골라주시는 종목들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넘게 5-3-2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안에 종목들이나 이건 좀 바뀌곤 있습니다만 이번 주도 동일하게 가실 겁니까? 네, 동일하면서 명심해야 되실 부분들 핵심만 콕콕 한번 찔러드릴게요. 네. 지금 5월 달에 이제 드디어 외국인 매수가 10개월 만에 들어왔고 6월 첫째 주밖에 안 지났는데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5월 전체보다 더 늘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그 휴일 우리 휴장일 기간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외면받았던 한국 주식이 마침내 이제 큰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그 근거로 잡았던 게 좀 굉장히 그 세밀하고 막 엄청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찍었다. 타켓 프라이스 요로 찍었다. 그거 하나랑 네. 하나는 그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을 보니까 PBR이 제일 낮더라. 겨우 이제 요 정도 가지고 버무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외국인 매수, 늘 외국인 매수에 신경을 쓰자.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유동성을 보자. 그런데 그 유동성이 외국인 매수다라고 결론을 지었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왔거든요. 네. 그 차트가 추경의 비가 확 늘 거다 하반기 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신정부 네. 들어가지고 좋은 이제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앞으로 좋아진다, 추경 낼게. 그런데 그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GDP가 는다는 거는 숫자가 좋아진다인데 숫자에 함몰되지 말자. 이 숫자는 기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 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 추경이 지속되거나 확대되지 못하면 또 사그러들 숫자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보다는 외국인 매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로 이제 들어오느냐. 지금 어느 정도 위치냐.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밸류업 때 한 30조 정도 가까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요 밑에서 이제 기고 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요런 뭐 뻔한 내용 말고 실제로 이제 강남이라든지 저희 쪽에 그 상담 오시거나 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 어떻게 움직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난주에도 계좌 개설이 들어왔었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굉장히 안정지향형이신 분이 뭔가 지수가 3천 간에 뭐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처럼 무분별하게 막 계좌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의 채권형, 뭐 4에서 4.5%를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예적금에만 넣어놨는데 그거에 이자만 받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로 가져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10%, 연간 10%. 그러면 저는 지금 아직도 지수의 상방은 뭐 2,800이니까 매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익비를 고민해 봐야 되지만 요런 실제 움직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안정지향형 분들이 유입이 되는 초입이고 나중에 언제가 지수 고점이냐 이분들마저도 포모가 걸려가지고 뭐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네. 그때가 이제 그 지수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매수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수급적인 체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우호적인데 여기서 또 어떤 여력을 각 종목별로 갖고 있는가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지주사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추가적으로 AS 해주시죠. 네, 자사주 보유 비율 그 차트를 지난주에 네. 보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또 고점을 또 넘어서고 있거든요. 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지주사, 저PBR, 그다음에 현금이 많거나 또는 금융주거나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쪽에서 자금이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두산을 계속 끌고 가자고 하고 있고 한화는 조금 치자. 지금 목표 주가가 도달했으니까 좀 치자라고 말씀드리고 현대GF홀딩스 여전히 끌고 가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SK하고 SK스퀘어가 뭐 다중 대표 소송죄로 인해 가지고 매력적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집중해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종목들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앞단을 또 찾아올 이제 다가올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종목들이 점점 압축이 될 거예요. 더 매력적인 종목들로 압축이 되고 시장도 지주사가
너무 고점을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어갈 때 쉬는 종목 중에서 2등, 3등을 고르지 마시고 1등만 계속 압축해 나가면서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차트를 한 5개를 준비하는데 차례대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 롯데지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금 밑에 이 차트에서 제일 밑단이 그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네. 외국인 매도거든요. 빨간색은 매수고 이 부분이 지수가 고점으로 종목의 주가가 고점으로 갈 때 지금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나도 제가 조금 지금부터는 익절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역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산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두산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제가 준비한 두 종목 또 HDC랑 한국전력을 보면 외국인 매수가 오히려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가지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 나가자. 요 부분이 그 지수사 쪽에서의 굉장히 그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 지주사 내에서도 달라지고 있는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주 쪽 살펴봤고요. 저희 AI 관련한 언급을 정말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AS 시간 지난주에 저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100조를 쓰겠다 이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또 AI 정책 수석 비서관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로 하고 또 GPU도 5만 장 이상 이제 확보를 하겠다. 요런 기타 등등 이제 계속 이쪽으로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세 종목 딱 집어드렸죠. 아예 소버린 AI라는 말을 딱 하면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에서의 딱 세 종목. 셀바, 솔트, 코난. 그렇죠. 솔트는 사상 최고가, 코난은 뭐 연중 최고가, 셀바스 AI도 이제 그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차트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거래가 쳤는데 거래가 치면서 외국인 매수가 그 급증을 하면서 거래가 친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 보자라는 거 좋다. 그런데 거래가 친 부분, 거래가 쳤을 때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파는 게 그 기회였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전하고 조금 다른 점은 동일한 거래, 상승 거래가 집중되면서도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당연히 대장으로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셀바스 AI는 과연 어떻느냐? 제가 이제 둘째로 집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거래가 전혀 없죠. 거래가 없으면서 고점대를 간다는 거는 그 다음 이제 더 추가적인 거래가 실리면서 더 고점을 치고 갈 가능성이 큰데 이쪽에서 앞으로 소버린 AI하고 또 집중해봐야 되는 게 바이오 특화 펀드입니다. 이게 1조에서 2조 정도 규모도 늘렸지만 여기에서의 키워드 부분, 빨간색 잘 이제 나타내 주신 뭐 의료 현장에 혁신을 가져다 준다거나 또는 데이터라는 용어도 나오고 의료 AI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이 AI 연구와 활용에는 그 정부와 기관의 뭔가 데이터 연계가 꼭 필요하다. 이쪽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 쪽이 있지만 그 의료 AI 쪽에서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생체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연계돼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다가 뭔가 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셀바스 AI의 추가 상승 동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속에서 셀바스 AI가 추가적인 차례를 또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소버린 AI 관련한 기업 3가지 말씀 주신 종목들의 승승장구 흐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율촌화학도 저희 AS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지금 6월 들어가지고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26,000원에서 3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라고 했는데 이미 훨씬 넘어섰고 그래도 3만 원에 못 사신 분들은 31,500원까지는 꼭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에너지 쪽의 얘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후 에너지 부도 신설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힘을 주는 쪽이 또 ESS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ESS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1, 2등을 그 CATL이 38% 그리고 중간에 BID가 15%
25%, LG 에너지 솔루션이 10%로 지금 그 글로벌 3위거든요. ESS 쪽이. 그런데 북미 쪽에서 AI 생태계가 이제 확산이 당연히 되면서 데이터 센터 발로 인해서 ESS 쪽이 훈기가 도는데 이때 과연 미중이 이렇게 삐거덕거리는데 중국 걸로 쓰겠느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걸로 쓰는데 그쪽에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파우치 중에서 특허를 내면서 이제 독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율촌화학이다. 요런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러면 끝으로 그 ESS 쪽에서의 글로벌 그 성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글로벌 성장은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 매년 2030년도까지 25% 정도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한 45에서 47% 정도의 성장이 나오고 이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자리 1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2017년도 이후에 동사는 레포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만 아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 특정한 곳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요 종목을 크게 목표 주가, 제 중장기 목표 주가가 6만 원이듯이 크게 편하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율촌화학 장기 목표가 6만 원 얘기 주셨어요. 장기 목표가 6만 원의 그 종목 토모큐브 한 줄로만 AS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못 체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AS 네. 해주세요. 단타는 3만 원 익절이었지만 중장기는 5만 원이 아닌 기존에는 5만 원이었는데 6만 원까지 끌고 올렸죠. 가셔도 된다. 충분하다.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 뉴스는 제가 꼭 그 퍼스트콜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모큐브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고 AS에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타이밍 놓쳐서 못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또 이렇게 AS 요청이 들어올 때 짧게 저희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잘 기억하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경준 부장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